안녕하십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최나인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당신이 주식 투자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 어떤 분야가 되었든 성공이라는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있네요. 이 선수는 신기록이라는 결실을 맺고 싶을 거예요. 자, 운전연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결실을 맺고 싶을까요? 면허증이라는 결실을 맺고 싶겠죠? 우리 같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결실을 맺고 싶어 합니까? 붉게 물들어 있는 빨간색 계좌라는 결실을 맺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패배라는 쓴맛을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셨죠? 소소하게 나는 하루에 뭐 3만원, 5만원 이렇게 용돈벌이 정도의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다 보면 사람인지라 자연스럽게 욕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송인 조영구 씨가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주식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이 2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2천만 원의 투자금을 가지고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만에 1천만 원이라는 투자 수익금을 올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투자를 지속하다 보니까 지금은 15억이라는 손실을 입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5억 하면 크게 현실에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15억이라는 돈은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몇 년 동안 모아야 될까요? 내가 30살 사회초년생이에요. 그리고 내가 받는 연봉이 3천만 원입니다. 우리 뭐 물가 상승률이 어쩌고 연봉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평생 3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이 30살에 연봉 3천만 원을 받기 시작해서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15억을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80살이 되면 15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동안 단 1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 15억을 모을 수 있어요. 내가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돈을 잃었다. 그러면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이 50년이라는 시간도 같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돈도 잃고 내 시간도 잃어버릴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보다 좋은 기억이 머리에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경마를 하는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자, 이해가 한 번에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도박이 나쁘다, 경마가 나쁘다, 마약이 나쁘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하게 될까요? 이 나쁜 기억보다 그 순간의 좋은 기억 때문에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도박, 경마해서 순간 따는 그 쾌감, 좋은 기억, 그죠? 마약을 했을 때의 좋은 쾌감, 좋은 기억 때문에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주식이 도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주식이 도박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식은 도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유형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 유형에 속하지 않나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얼마에 매도했는데 얼마까지 가더라 라는 것을 보고 속이 쓰린 경우, 내가 어떤 종목을 3,000원일 때 투자를 했어요. 보유 기간은 1년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3,000원에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보유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3,000원에 투자를 했는데 얘가 한 2,000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수익률로 따지면 30%가 넘는 손실이었죠. 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매출액이 어떤지도 모르고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주식수는 얼만큼 있는지도 모르고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뭐가 좋대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손실이니까. 이거 좋대. 갈 거래.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1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4,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1년 동안 고생한 보람, 빛을 보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3,000원짜리가
5,000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아 내가 1년 동안 갖고 있었는데 3,000원짜리 5,000원에 팔았으면 수익금이 얼마고 몇 퍼센트 수익이고 그러면 그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망상에 빠지는 거죠. 이 기억보다 이 기억과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라는 기억이 훨씬 더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매수한 종목의 좋은 이유만 수집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네이버 가셔서 어떤 종목명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종목 토론란 들어가시면 아주 가관입니다. 이거 얼마 간다, 뭐 찬티가 어쩌니 안티가 어쩌니. 여러분, 주가라는 것은요,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돈을 아무리 못 벌어도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 좋은 뉴스들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안 좋은 이야기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본격적인 교육 과정으로 들어가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 한번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치과에 가는 일이 있어요. 왜 치과를 갑니까? 이가 아파서 가죠. 내 이가 아픈데 왜 치과 의사라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습니까? 내가 모르니까. 내가 운동을 좀 해서 몸을 만들고 싶어요. 살을 좀 빼고 싶습니다. 복근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뭘 해요? 헬스장에 등록을 해서 내가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죠. PT를 받습니다. 왜? 나보다 전문가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알아가는 그 기회비용이라는 시간보다 전문가에게 그 시간을 돈을 주고 사면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도움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투자금을 회전시키지 않는 경우. 지난 2강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100만원의 투자금을 10번 회전을 시키면 1000만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같고, 500만원의 투자금을 20번 회전을 시키면 1억이라는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주식을 도박처럼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투자금을 회전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서 가만히 놔둡니다. 어떻게 가만히 놔두느냐? 내가 생각한 가격으로 올라갈 때까지. 5천원짜리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뭐가 좋대 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권사 리포트가 됐든 또는 다른 카페가 됐든 커뮤니티가 됐든 어떤 공간들을 통해서 내가 다양한 정보를 취합을 해보니, 아, 이 종목은 5천원은 저평가고 한 10만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처음 내가 마음 먹었었던 생각은 5천원에 투자해서 6천원만 가져도 땡큐야. 그런데 10만원 갈 거래. 아, 그러면 한 만원, 2만원까지 갖고 있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5천원짜리 주가가 4,500원이 되든 3,000원이 되든 상관하질 않아요. 왜? 10만원 갈 종목이니까. 앞서 본문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드렸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금이 손실이 나면 투자금만 잃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잃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금을 회전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이 유형들에 해당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식책, TV, 방송만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 우리 증권 TV 방송이나 여러가지 채널들을 보시면 제가 얼마에 어느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중은 몇 프로고요, 상담 좀 해주세요 라는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가 어쩐다더라, 얼마 간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내가 차를 사더라도 내 차에 열선 시트는 있는지, 통풍 시트는 있는지, 핸들 열선은 있는지, 파노라마 선루프는 있는지, 휠의 크기는 몇 인치인지, 어라운드 뷰는 있는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은 있는지 다 옵션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그런데 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뭐가 좋대? 라는 말만 듣고 살까요? 그게 바로 주식이 도박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의 공통점, 더 나아가서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벌 생각만 하지, 내 투자금이 얼마인데 몇 프로 수익 나면 수익금이 얼마겠네, 이런 생각만 하게 된다고요. 도박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얼마를 넣어서 몇 배수가 터지면 얼마가 된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반대로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대비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자체가
문제죠. 경우의 수를 내가 미리 알고 공부해서 대비할 줄 알게 되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이 저절로 따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지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스스로 조금씩 시작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운전을 할 줄 알아야겠죠? 운전할 줄 안다고 해서 면허를 따자마자 덜컥 S클래스 구매할 수 있습니까? 자, 돈이 많아서 S클래스를 구매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길거리 나가가지고 S클래스 뒤에 나 초보 운전이에요 딱지 붙이고 다니실 거예요? 내가 차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인데 초보 운전 뒤에다가 써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운전 초보가 그렇게 비싼 차를 샀냐면서 길거리 나가면 조롱거리밖에 안 될걸요? 이런 사람은 길거리 나가도 민폐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사려면 그 좋은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 실력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운전도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요. 요리사는 음식을 맛있게 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의사는 많은 의학 지식을 머리에 쌓고 있는 게 기본이에요. 주식 투자를 잘하려면 당연히 공부가 기본 베이스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돈은 많이 벌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감도 올라갈 거다. 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직접 연구한 발표에 따르면 연봉 8,500만 원까지는 실제로 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연봉 8,500만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행복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정체된대요. 내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제 내 인생의 행복도를 맥시멈으로 끌어올리고 만족도를 2배로, 3배로, 10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좋겠죠? 자, 다음 4강에서는 주식 투자로 내 월급을 최소 2배로 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